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로 확정했죠.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 열차도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탄핵심판 전망, 그리고 긴장감이 감도는 헌법재판소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정 보면 다음 달 10일이나 13일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데요. 남은 돌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27일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와 헌재가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난 뒤 언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할지가 가장 큰 관심이고요. 예. 변수로는 그 최근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박 대통령 탄핵 전 하야 가능성과 네. 양승태 그 대법원장이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을 다음 주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헌재가 대통령 출석 여부를 26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알려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박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할까요? 네, 아직 청와대에서는 그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출석하는 게 나은지 출석하지 않은 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이 문제는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일요일 오전쯤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박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은 예우 문제가 또 있는데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동선과 대기 장소는 물론이고 변론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올 때 박 대통령도 다른 참석자와 같이 반드시 일어서야 하는지 같은 문제를 헌재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호원들을 심판정 밖에서 기다리게 해야 하는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방청객들이 출입을 허용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게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일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가능할까요? 네, 아직 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영상 녹화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헌재도 그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영상 편지 형식으로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최종 변론을 마치게 되면 대략 2주 안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언제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이 문제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는 그 탄핵 심판 결정 사흘 전에 선고일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3월 둘째 주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선고일을 여러 일 앞두고 일정을 밝히면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일단은 3월 7일을 전후해서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앞서 말씀하신 탄핵 심판 변수들 좀 따져볼 텐데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을 조만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만약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다음 주 초에 발표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은 대법원장 몫입니다. 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대행의 후임자 지명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면서 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7일 최종 변론에서 헌재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예. 그런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정미 대행 그 후임 지명 작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을 한 달 전에 해야 했는데 예. 재판 연기 빌미가 될까봐 변론 종결일인 27일 이후에 후임자 지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자 지명으로 재판이 연기된다면 지금까지 재판 진행 경위나 절차상 말이 안 된다면서 증거조사가 다 끝나 탄핵 일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금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남은 변수가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 이전에 대통령이 하야할 것인가, 이건데요. 청와대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 대통령 하야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건 탄핵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대리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한들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실익이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고요. 정말 뭐 사퇴 가능성이 있긴 한 겁니까? 네, 그 문제도 현재는 변수가 많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최종 변론일인 27일이 마무리될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서도 그 언급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자의 변수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이 문제를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야에 상관없이 헌재가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하고요. 소추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재가 아예 각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는데 예. 이렇게 그 의견이 분분한 것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도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루가 다르게 그 돌발 변수가 생기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은 그 선고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선고일은 가까워지고 있고요. 헌재 주변도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 헌재 정문 앞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의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더욱이 네. 양측이 그 이번 주말과 다음 달 1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해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헌재 정문에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재판관들 출퇴근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재판관들이 그 관용차를 타고 그 출퇴근할 때 정문 앞에는 탄핵 찬반 시위대 양측이 재판관이 탄 차량을 향해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때문에 그 재판관들이 때에 따라서는 정문이 아닌 후문을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판관들에 대한 그 경찰의 24시간 밀착 경호도 며칠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검은 양복 차림의 남성들이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지켜보는 모습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가 충돌 없이 끝나야 할 텐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